정치문학 김종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똥 싼 놈, 또 버티는 놈, 그리고 우기는 놈 이런데요. 좀 제목이 시니컬합니다. 짐작은 대략 하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정치권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야말로 최악의 대립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이거는 문재인 5년에 움트있는 이 좌파 세력들이 곳곳에서 저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민주노총 해서 화물연대 등등 해서 파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 MBC 다 결국은 보면요, 이게 돈이 지금 철철 넘치는 거거든요.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고, 민주노총은 한 달에 수백억씩 지금 돈이 들어온다 이러거든요. 특별회비도 큰 기업에서는 거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저 화물연대 파업뿐만 아니고 지하철 등등 해서 곳곳에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불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대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긴급 명령도 국가근간기관산업과 관계되는 부분들은 국가가 이번에 대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한 113만 명, 그리고 한국노총이 115만 명, 이 정도 되고 있는데, 특히나 민주노총은 상당히 강성 아닙니까? MBC도 지금 좌파들이 거의 장악을 노조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좌파 시민단체가 전국적으로 지금 1만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한 10몇 프로 정도 되는 한 1300개 이상은 국가의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종북 북한을 찬양하는 그 교육까지 시키고 청소년들을 불러다가 봉사활동 도장 찍어준다,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좌측으로 기울어진 부분에 대한 대대적인 저는 한번 정화 작업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당연히 감사원도 나서야 하고, 지금 만일에 검찰을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과 같이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대로 또 유야무야 넘어가면은 한국의 미래가 있습니까? 정상화도 불가능하고 정치권을 믿어가 될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국가를 바로잡는 선에서 내년 총선도 없으니까 한번 윤석열 정부 또 집권 초기고 다소 출혈이 있더라도 밀고 가야 한다. 그리고 지금 국토부, 외무부, 또 경제부처 등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장관들에게 힘도 실어줘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민단체, 민노총 그 중심에는 지금 결국은 민주당이 서 있는데요. 한편으로 보면은 이들이 대선에 불복하는 거나 지금 다름없다. 체제 전반에 대해서 무너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법안이나 예산을 볼모로 해서 민주노총 이런 세력들을 한편으로는 힘을 실어주고 동조하는, 그러기 위해서 은근슬쩍 이들이 파업이나 이렇게 해서 국가 체제를 무너뜨리게 하는 이런 데에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이걸 바로잡고 심판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MBC 같은 경우도 이들이 언론기관인지 아니면은 어떤 재벌 사기업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국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공모 사업에도 문어발처럼 숟가락을 얹고 있는데요. 그 해당 기관에 있는 전직 직원들을 앞세워서 공모를 따내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조사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똥 싼 놈, 문재인 5년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문재인 5년 국가 부채가요 763조, 조선일보에서 4월 5일 날인가 그 보도를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때를 합친 것보다도 한 60조 원이 더 많은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요, 한 10분의 1만 해도 76조 아닙니까? 이 돈이 그러면은 대체로 이 정권하고 관계되는 지난번에 태양광이든 등 해서 신재생 에너지 해서 이 문재인의 여러 가지 권력 비리, 그리고
저는 이번에 문재인 서해 공무원 피격 조작 북한에 의한 그 조작 사건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또 임종석에서 친문재인 사람들이 우르륵 다 나왔는데 저는 임종석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돈이 북한으로 건너갔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북한이 해킹이나 또 어떻게 보면은 가상화폐 이런 것들로 해서 돈을 벌어들일 수도 있지만은 직접 건네진 것도 충분히 지금 의심할 필요가 있다. 임종석이 아랍에미레이트인가 지난번에 그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북한이 그렇지 않으면은 이번에 미사일 대대적으로 쏘았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얼렁뚱땅 따지도 한 5천억 원을 상회하는데요. 그 5천억 이상을 그렇게 동시다발로 쏘아댈 수 있는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도 우선순위를 두고 수사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임종석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정규직을 전부 다 정규직화 공공 비정규직을 그렇게 해놓고 매듭도 못 짓고 부동산 값을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가계부채에 지금 젊은 층들이 빚을 갚느라 정신도 못 차리게 해놓고 이 모든 게 문재인 정부 5년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 후유증, 그 싼 똥을 지금 치우는 작업이 쉽지 않다. 그래서 곳곳에서 돈을 가진 MBC라든지 민주노총이라든지 시민단체들 이들에서 앞장서서 저항을 하고 체제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그 중심에 민주당이 서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음은 지금 버티는 놈, 말씀 안 드리도 알 것으로 봅니다. 측근들이 전부 구속이 되고 또 자살을 여러 명 하고 그 외에 성남FC 구단 문제 등 해서 배임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상황에 민주당이 그 정가 현재도 사범인데 이재명을 이대로 두고 대항하는 이 형국을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특히나 이번에 나온 김만배가 국가적인 이익을 고려해서 있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검찰에서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놓고 내년에 선거가 없으니 꼭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하고 소환해서 내보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우기는 놈. 저는 민주당 이 김의겸, 장경태 최고위원까지 해서 이 의원들 우리가 보통 입으로 얘기하는데 그 수준이 안 되면은 짐승이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주둥아리라 하지요. 거의 제가 볼 때는 그 수준의 이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들이 부고란에만 나지 않으면은 노이즈 마케팅을 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올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어른도 없고 또 원로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친구들은 기싸대기를 한 대씩 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국민 접촉을 좀 넓히기 위해서 지금 청와대에서도 나와서 청와대 안 들어간다. 그리고 도스태핑해서 아침마다 언론을 상대로 현안들 질의응답도 했는데요. 이 수준 낮은 MBC 기자 때문에 그것도 없어지고 이럴 때 골치 아프면 사람들이 숨거든요. 문재인도 임기 후반에 여론이 안 좋고 하니까 밖에 행사에도 안 나왔습니다.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 구석에 숨어버리면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저녁에 술자리가 펼쳐지는지도 모르고요. 일정을 감차도 모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이 부분에 우리 국민들이 힘을 보태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지금 올라와서 탄핵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일단 이래 된 마당에 저는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그리고 또 국정조사해서 다 마무리하고 대통령이 사과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사과를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이상민 장관이 책임 있을 정도가 되면은
자진 사퇴하는 수순도 고려는 해봐야 한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이나 이런 저항 세력들,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불순한 세력들이 있는 한 검찰도 마찬가지고 정치권을 못 믿는데 자기 수족이라도 각 행정부에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예민하게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핵관들 부분이 다시 국회에서 조금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신윤석열 세력을 경계는 해야 한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고 이들 뒤에 또 숨어서 기생하는 정치 낭인들이 문제거든요. 이 조심시키고 해서 이 난국을 잘 돌파해야 하고 국민들도 이걸 좀 더 행간을 잘 읽고 힘을 실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